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파워가 NK세포 치료제 확보로 바이오 사업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LB 파워가 1년 전의 단기 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이 304.03,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12M PR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죠. 기관들이 펀더멘탈 전망이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27%, 주주현황은 TS 1호 조합의 1인이 9.62% 정도죠. 그래서 지배구조 그렇게 안전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보유 관련되는 물량은 없고요. 95년도에 이제 설립되어서 이후에 이 회사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 뭐 텔레코리아, 텔레다이티, 2014년도에 바이오사인, 2015년도에 위드워크 네트워크, 2016년도 UIM 엔터 사명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IT 사업도 하고 바이오 사업도 하고 상품 종합 뭐 도매업체 뭐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업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HLB 파워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기존의 사업부가 이제 댐퍼 관련되는 부분과 뭐 버스웨이, ESS,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TS 바이오 쪽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우회 상장의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숫자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37.3%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적자 전환이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보면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2017년 이후 꾸준하게 이제 HLB 쪽에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금융자산은 4년 전에 대비해서 한 더블 정도, 현금 및 현금자산 같은 경우 10배 정도 늘어났고요. 유형자산은 한 2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장기금융자산도 한 57억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돈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 비율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른 어떤 부분에 비해서는 좀 나쁘진 않은데 부채 비율이 그래도 좀 이제 94%면 이전보다 이렇게 낮추어져서 이제 한 94%, 과거에는 한 200%까지 왔다가 이런 어떤 부분들 좀 조정했고요. 자, ROE는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상태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전에 볼 것보다는 앞으로 볼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장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진양곤으로 변경되었다가 올해 7월 달에 TS 1호 조합으로 이제 진양곤 회장하고 이제 그 처남인가요? 그래서 이제 한 263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2017년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상강 PS라든지 루비 이런 것들을 흡수 합병을 하고 그래서 사업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적인 B2C가 아니라 B2B니까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 매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발행했던 330억 정도 요게 이제 전환가액이 1275원입니다. 이게 내년도 4월달부터 전환 선고가 가능한데요. 요게 전환 가능 주식수가 무려 2,500만 주입니다. 상당한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물량들이 이제 향후에 한 6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7월 30일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우회 상장이고 HLB가 이제 바이오 전 영역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리보세라림 뿐만 아니라 그 저분자 합물 형태로 이 진행하는 부분 외에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NK세포 TS 바이오가 하는 그래서 바이오 전 영역을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구색을 맞추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LB 파워가 과거에 보여줬던 부분은 볼 게 많이 없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되게 되면 향후에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좀 발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TS 바이오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201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4년밖에 안 됐으니까 돈도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파이프라인의 어떤 발전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에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속회사에 보면 이제 HLB 네트웍스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이 구명정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인도, 싱가포르, 중국 쪽에 이제 또 그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부를 보시게 되면 본래 하던 게 이제 발전 플랜트 설비 댐퍼입니다. 이 댐퍼라고 하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복합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이제 플랜트 산업 등에 사용되는 이제 가스 유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걸 조절해 줘요. 이게 공조기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폐쇄를 한다든지 풍량이라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탈항 탈질 해가지고 순환시켜주는 공조기 내에서 이런 설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이제 B2B 형태로 이제 수주를 하는 사업이 있고 2020년도에 이제 IMO라고 해서 세계 회사 기구가 이 배 같은 데서 보면요 좀 이제 그 항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원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하나가 과거에 보면 이게 이산화황이 온실가스 형태인데 이게 디젤차 5천만 대 정도 수준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2020년도부터 IMO가 규제를 하죠. 그래서 LNG선으로 바꾸든지 저항유로 바꾸든지 기존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스커러브 형태로 이제 이것을 정화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형태의 이제 탈항 설비에 이제 스크러브 배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이 부품이 이 댐퍼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로 사실 HLB 파워만 본업만 본다고 하면 환경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배전 설비 버스웨이라든지 ESS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유통 요런 것까지 사업을 합니다. 근데 뭐 산업의 어떤 성장석은 좀 뭐 이렇게 그렇게 두드러진 부분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버스웨이는 이런 산업 시설이라든지 대형 빌딩 이런 데다가 유연하고 신뢰성이 있는 전기 배전 뭐 설비 시스템 요런 것들을 또 이것도 뭐 B2B 형태겠죠. 그리고 요 이제 선박 탈항 설비. 근데 결국 이거겠죠. 이 최대 주주가 TS 바이오로 변경되었다. 6월 8일 날. 그래서 진양곤 회장하고 그 천암의 어떤 지분을 그 3,000원에 263억을 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HLB 파워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떻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HLB가 지금 생각하는 큰 빅픽처에는 전 영역의 파이프라인을 다 갖추어서 유망한 것들을 키워가지고 하기에는 어떤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신설 2018년도에 설립됐으니까요. 근데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라든지 줄기세포로 위한 치료제 개발 전문회사인데 일본 최대의 어떤 바이오 기업인 고진바이오하고 기술 협력으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또 이제 GMP 시설을 완공하고 올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가를 득했죠. 요거를 이제 허가한 회사가 이제 차바이오랩하고 알바이오에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그 다음에 기술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NK세포를 기반을 한 면역세포 치료제, 이게 좀 사실 관심이 있죠. 최근에 이제 또 그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계열에다 좀 이제 넣었던 HLB 입장이니까 카티의 또 대척점에 있는 게 카티가 좀 못하는 것의 부족 부분이 NK세포 치료제 형태로 이 면역세포 치료제 어떤 개발, 이 부분들이 또 핫한 부분이 향후에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TS 바이오 어떤 그 기대감이 좀 있겠죠. 그리고 GMP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CDMO까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남상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타랑 설비라든지 뭐 댐퍼라든지 이런 어떤 제조 가지고는 가치를 높이는 단계가 있으니까 결국 바이오의 어떤 사업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뭐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년차 정도를 맞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TS바이오가 어떻게 가느냐를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기존의 어떤 사업부로 주가의 어떤 상승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차트를 본다고 하면 사실 HLB 쪽 관련주 중에서는 저가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뭐 만원짜리 이하,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되는 것들은 초보자라고 하면 좀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런 관점에 본다면 HLB 파워는 간신권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 분석 영상 신청을 댓글에 하셔서 설명을 해드린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HLB 계열 관련주들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HLB 파워도 좀 터치는 해드리는데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여기에 비중을 시가총액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종.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어떤 흐름으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여러 어떤 사명이 바뀌었고 사업도 추가되었다가 또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감자라든지 등락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주가 흐름을 봐도 좀 흐름이 내려갔다가 이 1000원대 미만으로 갔다가 이제 한번 3000원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다시 또 1000원대 밑으로 갔다가 요번에 한 3000원 위로 갔다가 좀 떨어졌죠. 그러면 중기적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뭐 쌍봉 형태를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이때마다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이게 뭐 매집일지 매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점 인식을 한 3,000원 부근에서는 했다가 지금 좀 밀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외국 기관들의 어떤 부분의 어떤 전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이 차트상으로만 조금 뭐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그 1,400원대인가요? 자,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돌파를 1,800원대를 이 작년에 어떤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이 고가를 넘겼다가 이제 돌파를 실패를 하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요때죠. 올해 4월 달에 지금 이제 한 1,400원대를 넘어갔으니까 한 3,0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이 흐름을 결국 이제 6월 달에 그 목표가 돌파의 어떤 목표가를 터치하고 지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7월 달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8월 달에 흐름이 있다가 다시 좀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자, 9월 달에 이제 나머지 HLB 어떤 재료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이제 연동은 좀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뭐 CMO도 하고 바이오 사업을 한다니까 이래저래 뭐 연결은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흐름이 끝나고 나면 이 회사는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TS바이오가 어떤 식에 있느냐,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 진행 과정을, 임상 진행 과정을 좀 살피셔서 그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되고 학회 발표라든지 임상 진행 정도 요런 것을 살피면 뭐 변화는 충분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뭐 3,000원대, 5,000원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향후에 그런 어떤 부분과 이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올라갈 때만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을 보여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HLB 주와 연동은 좀 하면서 움직일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기억을 해보자, TS바이오. 단기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지금 연동하면서 9월 달에는 좀 움직일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 고점의 형태들을 좀 보이면서 좀 움직이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내년도에 대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꾸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